나는 할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순간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내 손가락을 적셨다. 내가 왜 그는 속삭였지만 나는 이미 그의 비밀을 삼켰다. 그날 밤 서울에 비가 내리던 그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가족의 피를 내 손에 묻혔다. 하지만 그 피는 내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내 삶을 뒤집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집안의 후계자다. 그 말 한마디에 28년 동안의 고아 생활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은 나를 복수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가족이 나를 버린 이유,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 그리고 그 복수는 나조차도 후회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는 내가 가장 큰 배신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는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코리아타워 근처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줄어든 새벽 3시, 문득 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주름진 가죽처럼 거칠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민준 씨, 그는 내 이름을 아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낯선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그 사진 속 소녀는 나였다. 10살 무렵 코흉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 내 할아버지다. 오랜만이군.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제가 고아예요. 가족 같은 거 없어요? 28년 동안 나는 그렇게 믿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은 없다고 복지사들이 말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너는 혼자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노인은 웃지 않았다. 사실은 내가 우리 김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다.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다.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손에 쥔 라면 봉지를 떨어뜨렸다.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김태준, 태준그룹 회장의 태준그룹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한 그 재벌.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 내일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만나자. 모든 걸 설명해주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삶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강의 불빛이 물결에 흔들렸다. 왜 지금? 왜 나? 머릿속에 스치던 어린 시절 기억. 코흉원에서 들은 소문. 민준이는 재벌 집안에서 왔대라는 아이들의 속삭임.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고아는 그런 환상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엉켜. 다음 날 오후, 나는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섰다. 유리 문이 열리며 엘리베이터가 나를 50층으로 데려갔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가구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고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 기재는 김태준 회장과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군 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내 출생 증명서다. 내 어머니는 내 아내의 사촌이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집안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다. 나는 서류를 넘겼다. 내 이름, 김민준. 아버지, 김현우. 어머니, 이수연. 그리고 그 아래 붉은 도장 사망. 사고가 아니었나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태준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 세금 탈루, 뇌물. 그는 증거를 모았지만 누군가 그를 막았다.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내 어머니도 함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알았지만 숨겼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배신. 가족의 이름으로 한 배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버렸어요? 나는 소리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보호하려고. 적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늙었다. 태준그룹을 내게 물려주마. 복수를. 내가 하게. 복수. 그 단어가 내 입안에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가족인가? 아니면 또 다른 덫인가? 그날 나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치리라. 그리고 배신자들을 할아버지를 포함해 무너뜨리리라. 며칠 후 나는 태준그룹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비서들이 나를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어색했다. 회의실에서 나는 사촌들을 만났다. 김준호, 내 사촌 오빠. 그는 30대 중반, 매끈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소문 들었어. 할아버지가 널 데려왔대.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옆에 앉은 여자는 그의 아내, 박지은. 환영해요. 우리 집안에 새로운 피가 필요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래, 새로운 피, 하지만 피는 항상 더러워지기 마련이지. 그 말에 준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유언을 발표했다. 민준이가 후계자가 될 거다.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준호의 손이 포크를 쥔 채 떨렸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저는 10년 동안 이 그룹을 지켰어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 공은 인정한다. 하지만 혈통이 우선이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서류를 뒤졌다. 아버지의 일지, 할아버지가 준 그것. 거기엔 준호의 이름이 나왔다. 준호가 아버지의 자료를 훔쳤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촌 오빠, 배신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룹의 서버에 접근했다. 해킹은 내 취미였다. 코흉원에서 배운 생존 기술.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증거가 쏟아졌다. 준호가 아버지의 폭로를 막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는 메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승인 서명. 모두가 배신자였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복수가 시작됐다. 먼저 준호를 무너뜨리리라. 준호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태준그룹의 실세, 마케팅 부문장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서울을 내려다보는 곳. 운하는 비서로 위장해 들어갔다. 도련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나도 그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책상 위에 USB를 슬쩍 놓았다. 그 안에 그의 뇌물 증거가 들어 있었다. 내가 해킹으로 모은 것. 그날 오후, 준호는 회의실로 불려갔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야, 이게 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화면에 그의 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 이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민준이가 함정 팠어요. 나는 문 뒤에서 지켜봤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민준이는 증거를 찾았을 뿐이다. 내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다. 준호는 쫓겨났다. 그룹의 주가가 흔들렸다. 뉴스에 태준그룹 후계자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공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건 시작일 뿐. 다음 타겟은 지은, 준호의 아내. 그녀는 그룹의 홍보팀장,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재벌 며느리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더러웠다. 아버지의 사고 직후 그녀가 준호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기록.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지은 누나, 조언 좀 해주세요. 그룹 생활이 낯설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민준 오빠,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켰다. 사촌 오빠 일, 안타깝죠? 하지만 그때 현우 삼촌 사고는 불가피했어요. 그룹을 지키려면 그녀의 목소리가 가볍게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불가피한 선택. 그 녹음은 다음 날 그룹 내부에 퍼졌다. 지은은 사직했다. 그녀의 SNS는 비난으로 도배됐다. 가짜 페미니스트. 재벌의 위선, 댓글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나왔다. 눈이 붉었다. 너 왜?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와 준호가 아버지의 차를 조작하는 CCTV. 너희가 내 부모를 죽였어. 왜? 그룹의 돈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민준아, 우리는 할아버지 지시를 받았어. 그는 우리를 이용한 거야? 또 할아버지? 내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 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준호와 지은, 당신 짓이었나요? 그는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그땐 그룹이 무너질 위기였어. 내 아버지가 미쳤어. 폭로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후회해. 그래서 널 데려온 거다. 나는 웃었다. 후회. 그 후회로 내 삶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아래로 흐르는 물결이 나를 유혹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왜 가족은 이렇게 썩었을까? 한국의 재벌 문화, 명예와 돈이 뒤엉킨 이 사회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았다. 나는 폰을 꺼내 다음 계획을 세웠다. 할아버지의 비밀 장부. 그 안에 더 큰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그룹의 이사회에서 나는 발표했다. 태준그룹의 뿌리부터 개혁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내 속내는 달랐다. 장부를 해킹한 결과 할아버지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기록. 그리고 내 어머니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트위스트가 시작됐다. 복수는 이제 나를 향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 그 생각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수연 보호시설 이송이라는 메모.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숨겼다. 왜? 그녀가 폭로할까봐. 나는 사립탐정에게 의뢰했다. 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외곽의 요양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벌들의 비밀 창고죠. 요양원에 도착한 날 비가 다시 내렸다.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 늙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수연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민예준,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왜 나 버렸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할아버지가 나를 가뒀어. 내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녀의 이야기, 아버지가 그룹의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소문. 하지만 진실은 반대. 아버지가 밀수를 폭로하려 했고
준호와 지은이 막았다. 할아버지는 알면서도 덮었다. 그리고 너를 고아로 만들었어. 보호하려고, 보호. 나는 웃었다. 이게 보호야? 내 삶을 빼앗았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복수하지 마. 그건 너를 파괴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다. 그룹의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태준그룹, 마약 연루 의혹, 주가는 폭락했다. 준호는 감옥에 갔고 지은은 자살 시도를 했다. 뉴스에서 그녀의 얼굴을 봤을 때 내 가슴이 아팠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은 할아버지. 나는 펜트하우스에 갔다.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당신의 죄를. 그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뭘 아는 줄 아나? 내 어머니가? 그녀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왜 충격?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내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그룹 돈을 횡령했지? 내 어머니가 그걸 막으려 사고를 냈어. 거짓말. 하지만 증거는 어머니의 서명.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맞아. 민준아. 엄마가 실수로. 현우가 미쳤어.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어. 트위스트. 어머니도 배신자. 내 세계가 무너졌다. 복수는 이제 혼란의 그물이었다. 누가 진실인가? 나는 이사회에서 폭로했다. 태준그룹은 썩었어요. 모두 물러나세요. 주주들이 반발했다. 넌 고아 주제에. 혈통이 뭐야? 거리 시위가 일어났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재벌타도를 외쳤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섰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복수가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광기인가? 할아버지가 전화했다. 민준아, 멈춰. 내가 원하는 걸 주마. 하지만 나는 끊었다. 이제 최후의 대면. 최후의 대면은 한강의 야경 아래서 이루어졌다. 할아버지가 약속한 장소, 배 위에서. 파도가 출렁였다. 민준아, 앉아. 그는 위스키를 따랐다. 나는 마시지 않았다. 당신이 모든 걸 조종했어요. 어머니까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는 강했어. 하지만 약했지. 내 아버지는? 그는 그룹의 적이었어. 나는 가족을 지켰을 뿐이야. 그의 말은 독이었다. 가족. 나를 버린 게 가족. 나는 소리쳤다. 그는 웃었다. 넌 아직 모르지? 내가 태어난 이후 내 아버지가 내 피를 더럽히려 했어. 그는 불륜으로 내 어머니를 임신시켰어. 또 트위스트. 내 혈통이 가짜? 나는 서류를 갈겼다. 거짓말. DNA 테스트 해보죠. 하지만 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배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동안 우리는 싸웠다. 말로, 그리고 손으로. 그는 나를 때렸다. 넌 재벌의 피가 아니야. 그냥 버려진 새끼.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반격했다. 그의 노구가 흔들렸다. 당신이 버린 새끼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버릴 거예요. 물에 빠질 뻔한 그는 빌었다. 민준아. 후계자 자리 포기해. 어머니를 풀어주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내 곁에 있었다. 그녀가 전화로 말했다. 민준아, 할아버지 말이 맞아. 엄마는. 후회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배에서 내렸다. 혼자. 서울의 거리가 나를 삼켰다. 그룹은 이제 내 손아귀에 없었다. 주주들이 나를 지지했다. 새로운 리더. 하지만 속으로는 갈라졌다. 누가 적인가? 가족인가? 나인가? 준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나도 희생자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이용했어. 지은도 연락했다. 함께 싸우자. 진실을 밝히자. 나는 망설였다. 복수의 불꽃이 꺼지려 했다. 하지만 언론의 압박이 세졌다. 김민준, 재벌의 마녀사냥, 시위대가 내 이름을 불렀다. 타도하라. 나는 결단했다. 기자회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할아버지의 뇌물, 어머니의 실수, 준호의 범죄. 태준그룹은 끝났어요. 새로 시작합시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웠다. 할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왔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갔어. 그의 눈물이 흘렀다. 관중이 갈라졌다. 누구 말이 맞아? 그날 나는 어머니와 만났다. 엄마, 왜 그랬어? 그녀는 말했다.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그 포옹은 차가웠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상처만 남겼다. 절정은 펜트하우스에서 왔다.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마지막 대화다. 나는 갔다. 문을 열자 준호와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함정이다. 준호가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웃었다. 모두 모였군.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야.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다. 아버지의 고백. 나는 태준그룹의 돈을 훔쳤다. 민준은 내 복수 도구다. 충격. 아버지도 배신자. 영상 속 아버지가 말했다. 태준을 무너뜨리려 민준을 낳았다. 고아로 키워 증오를 심었다. 내 다리가 풀렸다. 아빠. 왜?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아버지는 미쳤어.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다. 너를 데려온 건 속죄였어. 준호가 덧붙였다. 우리는 모두 꼭두각시였어. 할아버지의 게임. 나는 소리쳤다. 그럼 왜 어머니를 가뒀어? 어머니가 들어왔다. 민준아, 엄마가 모든 걸 꾸몄어. 내 아버지의 죽음도 그녀의 고백. 그녀가 준호를 시켜 사고를 냈다. 그룹을 지키려. 하지만 사랑했어. 너를 이 배신의 고리가 완성됐다. 모두가 나를 이용했다. 나는 창가로 갔다. 비가 내리던 그 밤처럼. 이제 어떻게 해? 준호가 말했다. 함께 무너뜨리자. 할아버지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끝내. 나는 할아버지의 목을 조르려 손을 뻗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하지마. 그 순간 트위스트 내 손에 쥔 건 칼이 아니었다. 녹음기. 모든 대화가 녹음됐다. 나는 경찰에 보냈다. 태준그룹 전원체포. 이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는 수갑찬 채 끌려갔다. 넌 괴물이야. 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웃었다. 당신이 만든 괴물이죠.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어머니는 자살했다. 편지에 미안해, 민준아. 엄마의 죄라고. 준호는 풀려났지만 나를 증오했다. 지은은 사라졌다. 그룹은 해체됐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가 됐다. 한강 다리 위, 다시 그곳. 비가 그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난간에 기대물을 내려다봤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뉴스에서 김민준, 재벌 제국 무너뜨린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였다. 준호가 찾아왔다. 민준아, 왜 그랬어? 우리는 형제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말했다. 형제. 배신의 형제의.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망쳤어. 하지만 너도 우리를 망쳤어.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끝에 우리는 안겼다. 미안해, 서로의 말. 지은도 나타났다. 민준 오빠, 새로 시작하자. 작은 회사로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배신 없어. 우리는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골목에서 평범한 삶. 하지만 트위스트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내 진짜 아버지는 살아있어? 태준의 비밀 자식. 나는 웃었다. 또 배신. 아니, 이번엔 추적하지 않기로 했다. 복수는 충분했다. 결말은 회색이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웠다. 한국의 거리에서 나는 걸었다. 고아라고 말하던 그들 이제 그들은 나의 일부. 그리고 사실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독자들이 논쟁할 거다. 내가 옳았나? 가족을 파괴한 괴물인가? 하지만 그게 삶이다. 썩은 뿌리에서 새싹이 돋는 한국식 드라마처럼.